안녕하세요 여러분, 저는 동부책방의 호스트 동부엄마입니다. 오늘은 제가 굉장히 아끼고 아껴놨던, 너무나도 좋아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말하는 게 조금 더 꺼려졌던 작품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. 바로 제목은 빵가게 찰리의 행복하고도 슬픈 날들입니다. 조금 가까이 가볼까요? 보이시죠? 그런데 이 책은 사실 두 가지 버전의 다른 제목으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. 그래서 빵가게 찰리의 행복하고도 슬픈 날들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엘저넌에게 꽃을 이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. 이 책의 원제는 엘저넌에게 꽃을, 이게 맞는데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빵가게 찰리의 행복하고도 슬픈 날들이 좀 더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되게 직관적으로 잘 설명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는 빵가게 찰리의 행복하고도 슬픈 날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오늘 작품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책을 제가 처음 알게 된 거는요, 그 예전에 KBS에서 했던 미니 시리즈 중에 하느님 안녕하세요 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. 그때 굉장히 잘생긴 배우가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역할로 나왔었고요. 그 다음에 어떤 실험을 통해서 천재가 됐다가 다시 그게 안 좋아지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줄거리를 담았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작품이 굉장히 인상적이다, 내용이 특이하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책을 모티브 삼아서 만든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빵가게 찰리의 행복하고도 슬픈 날들은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책은요, 굉장히 고전이라고 일컬어도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1959년에 미국에서 출간되어서 초대박 밀리언셀러, 그러니까 1000만 부 이상이 팔린 작품이에요.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유명하진 않지만 어쨌든 영미권에서는 이미 많이 알려진 작품임에는 틀림없습니다. 작가분은요, 데니엘 키스라고 하는 분이시고요. 굉장히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시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 책으로 가장 많이 알려졌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도 역시 줄거리와 세 가지 포인트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오늘은 조금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1부와 2부 두 개의 클립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줄거리와 전반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면 1부에 집중을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 책이 담고 있는 좋은 포인트,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이 우리들한테 던져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좋거든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듣고 싶다 하시는 분은 2부, 솔직히 1부랑 2부랑 다 들어주시면 좋겠죠.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 이제 처음부터 줄거리를 살짝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. 빵가게 찰리의 행복하고도 슬픈 날들,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충의 줄거리는 이러합니다. 지능이 좀 낮은 찰리라는 친구가 있어요. 그런데 지능이 낮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이제 기숙학교 같은 데 보내졌다가 이제 큰아버지의 도움으로 빵가게에 취직을 하게 되거든요.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 일을 하면서 이제 있다가 어느 날 글이 배우고 싶어서 그 약간 지능이 낮은 사람들이 글을 배우는 곳에 가서 글을 배우게 돼요. 그러다가 우연히 지능을 높게 해주는 실험에 발탁이 됩니다.
그러면서 그 과정을 일기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소설의 전체적인 줄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말씀드렸다시피 이 작품은 장르가 소설인데요. 어쨌든 일기 형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가짜 이야기라는 것보다는 뭔가 진짜 있었던 이야기 같은 느낌을 더 많이 주고요. 그 다음에 보는 독자와 그 다음에 작가의 거리를 조금 가깝게 해주는 그러한 이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기 형식이나 편지 양식을 이용해서 소설을 이끌어 나간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사실은 이게 일기 형식만 차용한 것이 아니라 일기 형식의 그러한 장점을 작품에 그대로 가져와서 전개에 굉장히 활용한 게 돋보이거든요. 어떤 이야기냐면요. 사실 저희가 이야기를 뭔가 얘기할 때 뭔가 점점 발전되는 에피소드가 있어. 근데 그거를 다른 장르를 가지고 아니면 다른 형식을 가지고 차용하기보다는 일기 같은 거를 쓰다 보면 저희가 매일매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시간의 흐름대로 계속 보여지잖아요. 그래서 이 찰리가 그 지능이 좋아지는 수술을 받고 그 회복되는 과정, 그 다음에 다시 악화되는 전 과정이 일기라는 형식 속에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하고 매일매일 조금씩 악화되고 하는 그 과정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작가가 만약에 이 찰리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일반적인 형태로 풀어냈다 하면 이 정도로 효과적이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거나 글을 보실 때 어떤 형식을 차용해서 전개를 하느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고요. 정말 슬프게도 약간의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데 지능이 좋아진 찰리는 굉장히 여러한 변화, 그 다음에 급속도로 진행되는 변화를 겪게 되고요. 그런데 거기서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다시 악화가 됩니다. 그러면서 뭔가 세상에 갑작스러운 찾아온 행복, 그 다음에 이게 다시 빠져나가는 슬픔을 동시에 겪게 돼요. 그래서 짧은 기간에 큰 낙차의 감정 기복이라든지 관계의 변화를 스스로가 겪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줄거리고요.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가지고 하나씩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